난 중학 시절을 참 재미있게 보냈어.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같은 반에서도 특히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방과 후에는 서로의 집에 몰려다니며 놀곤 했었지. 아버지가 의사셨던 같은 육상부 친구는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웠는데, 그 친구는 집이 학교 바로 앞에 있어 집 멀리 나갈 일이 없었는데, 우리 집에 가려면 전철을 타야 했기에 우리 집에 가는 걸 아주 좋아했어.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엄마가 늘 무언가를 먹으라고 주셨기에 그걸 더 좋아했어. 왜냐면 그 친구는 형제들이 많아 늘 먹는 게 부족했다고 해. 그러니 우리 집에 오는 걸 좋아할 수밖에. 그 친구는 공부도 잘했고 글짓기, 서예 등등 못하는 게 없었어. 난 그 반대였지. 내가 좋아했던 건 운동과 그림 그리기였어. 산수 숙제하는 것도 싫어서. 아침에 학교 가면 맨 뒤에 앉아있는 같은 운동반 키 큰 친구에게 얼른 해달라고 내밀곤 했지. 방학 때 뜨개질 숙제가 있으면 언니에게 해달라고 해서 제출하곤 했어. 이렇게 저렇게 기댈 때가 많았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한 경험도 했었어. 중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였어. 정문에 들어서는데 큰 언니들이 줄 서 있는 거야. 우리 중학교는 6년제라서 요즘으로 말하면 중1부터 고3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 우리 눈에는 고3 언니들이 너무 커 보였던 거지. 정문에 서 있던 언니들은 5학년 또는 6학년이었는데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을 보다가 눈에 드는 학생들을 하나씩 골라 방과 후에 남으라는 거야. 나도 당시에는 키도 작고 예쁘장했기에 선택이 되었지. 난 뭔 일인가 싶어 아버지가 의사셨던 친구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고학년 언니가 있어 선택이 안 되었는데 고학년 언니들이 어린 후배들을 하나씩 의자매처럼 맺는 전통이 있다나. 어쨌든 난 어떤 언니랑 의자매를 맺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X 언니라고 불러야 했어. 그 언니는 집이 뚝섬이어서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고 우리 집에도 찾아오고 나도 X 언니 집에 방문해야 했어. 근데 그 언니는 키는 큰데 눈과 얼굴이 좀 그랬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가끔 나에게 그 못난이 언니 잘 있냐고 안부를 묻곤 했지. 아무튼 우리는 의자매 맺어지는 바람에 불편한 게 참 많았어. 소풍을 가도 X 언니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도 없었지. 그렇게 학창 생활을 보내다가 중3 방학이 되었는데 6.25가 터진 거야. 6.25가 터진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학교를 가니 큰 언니들이 트럭을 타고 큰 깃발을 휘두르며 북으로 간다며 학생들을 모으고 있었어. 어린 내 눈에도 참 무서웠어. 키가 작아 어린아이처럼 보였던 나는 살살 걸어서 무사히 집으로 왔고 가족들이랑 세상이 어떻게 되나 하며 라디오에만 귀를 기울였어. 그때 중학교 3학년 담임이 당시 유명한 작곡가이셨던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6.25가 터질 당시 신혼초였고 북으로 끌려가셨다고 했어. 내가 나이가 들어 친구들과 연로하신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 들은 이야기이지만 선생님이 북으로 끌려가자마자 부인이 남편 찾는다고 북으로 가셨다고 했고 선생님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다시는 부인을 못 만나셨다고 했어. 그래서 재혼을 하시고는 평생 첫 부인을 그리워하며 사셨다고 했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전쟁 초기에는 우리 집 식구들은 바로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서 버티고 있었어. 두 오빠들은 지붕과 천장 사이에 있는 공간에 숨어 있었고 일본집이라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 어느 날은 공산당원들이 집에 쳐들어와 남자들을 찾았는데 혹시나 천장에 숨어 있나 싶어 긴 총에 붙은 칼로 천장을 푹푹 찌르곤 했어. 그래도 오빠들은 잘 숨어 있었는지 다치진 않았는데 피난 내려갈 때 얼굴을 보니 햇빛을 못 봐서 그런지 둘 다 얼굴이 누렇게 된 거야.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우리 모두 부산으로 걸어 피난을 가야 했는데 부산에서도 공부는 계속할 수 있었어.
다행히 학교에서 부산에 임시학교를 세워 부산으로 피난 온 학생들과 선생님을 모아 수업을 계속하게 했어. 야외에서 하는 수업 시간이 많았는데 선생님 뒤편으로는 부산 바다가 보였기에 수업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 서울 수복이 되어서야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고 우리는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다시 다닐 학교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도 있었는데 난 원래 다니던 학교로 복귀했지만 아버지가 의사셨던 그 친구는 이화여대 부속 중고등학교로 옮기는 바람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지. 나중에 결혼해서 우연히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 재회를 하게 되었고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연락을 하고 살았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 졸업식에서 모든 졸업생들이 하나하나 교장 선생님 앞으로 나아가 졸업장을 받아야 했는데 단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찻잔 하나를 테이블에 놓고 가야 했었어. 여자가 시집가서 찻잔 하나 제대로 놓지 못하면 안 된다며 찻잔 놓는 것을 원칙대로 잘하는지 평가받고는 졸업장을 받아야 했어. 그거 보면 교장 선생님이 참 교육적이었다고 생각해.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이화여대로 진학을 했고 의사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다고 했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제외했을 때는 딸만 둘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나는 아들만 넷이 낳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친구 시어머니가 내 친구는 아들만 잘 낳고 사는데 너는 왜 딸만 둘이냐며 아들을 낳아달라고 성화가 심했다지 아마. 결국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한번 아들을 낳기 시작하면 또 아들을 낳을 테니 하나 더 낳으라고 해서 임신을 또 했는데 결국 딸을 낳아 아들은 하나만 키우고 있다고 했어. 그때 나는 아들만 넷이었고 참 인생이란 그래. 그 친구 남편은 분당병원 초대병원장을 지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자녀들을 모두 의사로 키우고 사위도 의사라고 했던 것 같아. 자식 농사를 아주 잘 지었지. 내가 미국에 살 때 그 친구가 가끔 놀러 오기도 했고 나도 서울에 갈 때마다 만나곤 했는데 한 번은 내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같이 지방으로 놀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자기 대학 동창을 둘이나 데려온 거야. 그래서 넷이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밤에 잘 시간이 되어 누웠는데 한여름에 내 친구는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있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우스워 보여 깔깔거리며 웃었더니 2층에 있던 동창 친구들이 뭐가 그리 재밌어 웃느냐고 잠도 안 자고 내려와 같이 웃다가 잔 적도 있었어. 나는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친한 친구들을 모아 꼭 옛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곤 했어.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선생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셨고 자신이 기억하는 또 다른 친구들 안부를 묻곤 하셨지. 그런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미국으로 놀러 왔을 때 뭐가 힘들었는지 한 1년 정도 미국에서 살다 가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어. 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만 그 친구는 유복한 편에 속하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내다 갈 수 있을 텐데 결국 다시 못 오고 한국에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렸어. 나랑 카톡을 자주 했었는데 한동안 연락이 안 되어 괜찮으냐고 물었었는데 낙상이라는 답만 돌아왔었어. 그래서 빨리 낫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그 딸에게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온 거야. 난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어. 온 가족이 의사인 집안에서 엄마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게 만들었나? 이해가 되지 않았었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아들 친구를 통해 그 딸과 연락을 취했었는데 그냥 너무 황망하게 돌아가셔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만 돌아와서 나도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어. 가장 친했던 다른 한 친구도 결혼 후 한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욕실에서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너무 안타까웠고 허무했었는데
나 만나러 미국까지 드나들던 친구가 갑작스레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어. 이제는 모두가 나이도 들고 연락도 안 되니 누가 세상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누구라도 살아있는 친구가 있다면 연락을 하면 좋겠는데 잠시 이야기가 옆길로 샜었네. 이제 다시 내 얘기로 돌아갈게. 난 고등학교를 졸업 후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못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우리 집에는 오빠 친구들이 늘 북적거렸어. 사실 난 대학을 간다 해도 학교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하나 없었기에 그냥 안 간다고만 했었지. 그런데 허구한 날 우리 집에 들락거리는 오빠 친구들이 너무 성가셨던 거야. 아마 그 오빠들에게는 내가 말괄량이 여동생으로 비쳤을 거야. 왜냐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있을 때 내가 가서 확 뒤집어 놓곤 했거든. 하도 우리 집에만 붙어 있고 엄마가 해주시는 밥 얻어먹으며 놀고만 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시대적인 방황을 할 때였어. 미래가 안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걱정도 있었을 테고. 그냥 장기나 바둑이나 두면서 세월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야. 그런 것을 생각 안 했던 나는 그냥 우리 집에 허구한 날 눌러 앉아있는 오빠 친구들이 너무 귀찮고 미웠거든. 그래도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오빠가 친구들이랑 바둑이나 장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카드 놀이도 했는데 그때는 나도 자리에 끼워주어 나도 열심히 카드 놀이를 배웠지. 그래서 그런지 난 오빠 또래들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 내 여고동창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오빠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되었었거든. 근데 그랬던 내가 오빠 친구 중 하나랑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결혼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우리 집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